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하루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루를 쉬더라도 제가 우리 아트라운TV 애청자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을 드렸었어요.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려드렸고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까지 저의 개인적인 평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정확하고 빠른 미국 주식 소식, 테슬라 소식을 만나보시려면 필히 아트라운 TV 알람 설정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로보택시 플러스 옵티머스를 단돈 6만 불에 모십니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지금 횡보 중에 있는데 왜 주가가 횡보 중에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금일은 소형 기술주들이 좋았어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관련된 소형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괜찮았습니다. 다만 아마존과 구글이 좀 크게 빠지면서요.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러셀 2000과 S&P 500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유가가 70불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 다우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금주 가장 중요한 매크로 이슈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미국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미국의 대장은 또 글로벌 대장이기도 하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마진율도 어마무시해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숫자는 잘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4분기 가이던스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어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너무나도 이상적으로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매 분기 이렇게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있으면은 AI 주식이 대세긴 대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말 이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 매출액 가이던스가 37.5빌리언 정도가 나왔어요. 물론 월가 추정치는 37.1빌리언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 공개가 된 부분이지 실제 수면 밑에서는요 월가에서는 39빌리언에서 40빌리언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37빌리언 수준이니까.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3%대 하락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 오늘도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긴 밑꼬리를 달았죠. 굉장히 크게 빠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다 말아 올리면서요. 그는 오늘 0.5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자, 역시나 아직까지는 이 절대적인 숫자들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지금 엔비디아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로도 17%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매 분기마다 막대가 길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워낙 이렇게 매출액의 그 덩치가 커진 만큼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겠죠. 기고 효과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이렇게 계속해서 스카이 라케팅을 하고 있지만 자, 문제는 매 분기마다 이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당연히 성장은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65%까지 성장할 때도 있었고요. 자, 이번 분기는 94%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대가 커지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그 성장률은 감소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 분기 한 70% 수준이 예상되는 모습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70% 수준이면 예전에 AI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이제 기록을 했던 매출액 성장률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정도의 수준의 퍼센트지가 적혀 있죠. 자, 그러니까 폭발적인 AI 성장률이 이제 좀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 오늘 주가가 이렇게 긴 밑꼬리를 달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거는 차세대 AI 칩인 이 블랙웰이 될 수 있겠죠.
현재 생산과 공급에 좀 제약이 있다라고 하지만 자, 문제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블랙엘 시스템이 다시 한번 이 성장률을 위로 이끌 수 있을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유일하게 정확하게 맞췄던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자, 이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3.6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애플이 3.4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이것보다 높으니까 지금 1등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4조 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 4조 달러를 3.64조 달러로 나누어주면 지금보다 약 한 10%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성장은 지속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와 같이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이 되겠죠. AI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차세대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이제서야 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회사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댄 아이브스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달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55.9%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트럼프 정부로 정권이 이양될 예정에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지 한번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1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직전주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 예상치도 하회를 했어요. 7개월 내 최저치의 신규 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미국 경기, 미국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좋고 노동시장도 견조하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테슬라로 돌아와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부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스카이라케팅을 했습니다. 360불대까지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약 한 330불대까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급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주가 횡보의 이유 궁금하시죠?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게 있죠. 바로 PER 지수가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TTM 기준, Trailing 12 Months죠. 과거 12개월 기준 EPS를 통해서 산출한 PER 지수가 142배 수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현대라든지 폭스바겐, 토요타와 같은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5배에서 10배 수준밖에 PER 지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테슬라의 높은 PER 지수를 보면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회사로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TTM 기준으로는 한 142배, 1년 포워드 EPS 그러니까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100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EPS와 1년 후의 EPS를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1년 후에 포워드 EPS가 높을 거기 때문에 PER 지수가 낮게 나오겠죠. 어쨌든 둘 다 100배를 넘는 부분이니까 비싸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PER 지수가 올라가면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높은 PER 지수를 보장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즉 앞으로의 호재 요인들이 시기적절하게 제때에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높은 PER 지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가장 단기적으로 다가온 이슈는 4분기 인도량과 실적이 되겠죠. 아무래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이 점 자세히 알아보면요. 일단 저번 방송에서 중국 4분기 판매량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과 유럽 지역이 되겠어요. 미국과 유럽은 지금 3분기 누계 판매량으로 보더라도 2023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미국은 35,000대, 유럽은 29,000대 정도가 전년 동기 3분기 누계 대비 좀 빠지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 유럽 판매량, 주요국들 유럽 판매량을 살펴보면은 지금 7주차에서 그래도 극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주차 판매량이 전주 대비 31.6% 상승을 했고요. 4분기 중 가장 좋은 판매량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차 판매량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분기들을 보면 월말로 갈수록 분기 말로 갈수록 판매량이 늘어나죠.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공장은 기가 베를린 하나가 있고, 유럽 지역에는 기가 베를린산과 기가 상하이산이 동시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분기 초에 기가 상하이로부터 배가 유럽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실제적으로 인도는 분기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분기 말에 판매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유럽 지역의 판매량을 더욱더 신장시킬 만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Actually Smart Summer ASS 기능이죠. 원격 호출 기능이 일부 유럽 국가에 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핀란드에 ASS 기능이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기술들이 더해지면 당연히 판매량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같은 가격이면은 최신의 컴퓨터와 최신의 핸드폰을 사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판매량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지금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지역 뉴스니까 더 반가운 소식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북미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앞으로 3개월 동안 FSD와 슈퍼차징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한다라고 해요. FSD와 같은 신기술과 슈퍼차저와 같은 인프라는 테슬라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판 2024년 연말 판매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여기에 더불어서 0% 할부금리까지 종용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판매량이 이번 4분기에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IRA 7,500불의 EV 보조금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 판매량 정말 역대급의 북미 판매량, 미국 판매량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 일론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판매량이 51만 대를 넘겨야지 일단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에 봤던 그러한 소식들을 보면 충분히 일론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판매량이 좋아지면 테슬라의 EPS는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비싸진 주가를 담보를 할 수 있겠죠. 보장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주가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아직 테슬라 주가에 AI와 자율주행 기술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비싸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만약 이러한 주가에서 떨어지더라도 역시 한 300불이 굉장히 강력한 주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내년에 펼쳐질 AI 자율주행 호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비싼 주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 1분기와 2분기 내에 중국과 유럽의 FSD가 출시를 하게 되면서 뭔가 라이센스 소식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끝판왕은 역시나 Unsupervised FSD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을 완성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에 지금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진정한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Unsupervised FSD 출시와 동시에 일단 기존 모델 Y, 모델 3를 통해서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시작이 될 거예요. 테슬라의 르네상스 새로운 시대는 내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AI 자율주행 호재를 뒷받침할 트럼프 정부 2기가 내년 1월 20일부터 출범할 예정에 있죠. 자, 트럼프의 표정을 보세요. 지금 트럼프는 이틀 전에 있었죠.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6차 발사를 직접 참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흐뭇하게 지금 미국이 더 위대해지고 있는 모습을 관람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사는 좀 안타까운 점은 있었죠. 자, 이 슈퍼헤비라는 추진체를 메카질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번 5차 발사 때는 잡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 메카질라, 그러니까 이 헤드쿼터하고요, 이 추진체 사이의 통신이 좀 두절이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멕시코만 해양에 이것을 빠뜨렸어요. 착지를 안전하게 시켰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사이가 친부자지간에 준하는 그런 친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거의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프렌디와 같은 모습이에요. 솔직히 일론 머스크는 거의 아빠 없이 자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난폭했고 가정폭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점을 트럼프도 알고 있을까요? 거의
아빠 미소를 띠고 있죠. 아들이 이룩한 성과를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X에 이러한 포스팅을 올렸어요. I really enjoy spending time with President Donald Trump라고 올리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트럼프와의 만남을 즐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의 친구와 같은 사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표현하기에 센스 오브 유머라는 표현이 있죠. 유머 감각이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담배도 피지 않고요.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절대로 문신을 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내각 후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100%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충성스럽고 훌륭한 인물들이 트럼프 주변에 많다는 것에 일론 머스크는 놀랐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친구와 동료에게는 도덕성을 숨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트럼프의 도덕성이 나쁠 이유는 없겠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고 돈이 다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도덕성에도 저는 여유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충분한 부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하면서 미국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테슬라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옵티머스의 출시와 대량 생산이 되겠죠. 닉 크루즈라는 분께서 이 두 제품을 합해서 모두 6만 불에 곧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We need to reach 1 million per year production volumes. But long term ye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하죠. 100만 그러니까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좀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100만 대 캐파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두 제품을 6만 불 이내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옵티머스나 사이버캡이나 2년 안에 제품은 나옵니다. 2026년에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2년 안에 아마 대량 양산 체제에 충분히 갖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년 플러스 2년 하면 4년이 되겠는데 바로 트럼프 임기 4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요. 트럼프 정부가 아들과 같은 일론 머스크에게 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예정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4년은 테슬라의 또 다른 성장기, 급성장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계산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로보택시가 1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 100만 대가 되겠습니다. 4년 안에, 정말 빠르면 4년 안에 100만 대 캐파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밀리언이죠. 100만 대 로보택시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사업으로 만들어내는 이익이 연간 100빌리언에 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100빌리언의 PER 지수 50만 곱해주더라도 바로 5,000빌리언, 5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테슬라가 1조 달러니까 지금보다도 한 5배 정도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굉장히 테슬라 주가 상승이 기대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트럼프 정부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관찰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